가령 부패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건 피해자 없는 범죄다. 이제 그렇게 victimless crime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부패 누가 당장 부패가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천만의 말씀. 모두가 다 피해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가령 뇌물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데일리라는 사람이 뇌물이란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뇌물도 언제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갑니까? 아니 뇌물이란 건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건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가는 겁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뇌물을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느냐?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가난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뇌물을 준다는 말은 결국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도덕적인 것은 비겁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비겁이란 게 뭡니까?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강한 걸 우리가 비겁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면은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결국 비겁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뭐 직접 무슨 부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부자에게 불공정하게 하면 그게 비겁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돌고 돌아가서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은 결국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정해져야 약한 사람이 고통을 적게 당하고 따라서 이 불행한 사람이 줄여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0년의 한국 교육 참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하나 별로 성취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는 별로 공헌을 못했어요. 결국은 경제개발에는 참 공헌을 하고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고 여러 가지로 공헌했지만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약자들이 좀 보호를 받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까지 해온 그 교육 참 중요하고 그걸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이 교육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또 사회교육,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정치가들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교육.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도덕교육,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정직하자. 정직하자. 둘째, 우리 공정하자. 이 두 가지는 도덕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친절하고 무슨 너그럽고 이해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부정직하면 그 사람 비도덕적이에요. 다른 면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불쌍한 사람 돌아봐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친절하고 모든 미덕을 다 갖추어도 그 사람 부정직하면은 그 사람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직하자. 정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요즘 가끔 좀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매 8분마다 거짓말 한 번씩 하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200번인가 거짓말 한다. 또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이 뭔가 하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게 1등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야. 나도 해도 괜찮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도 나쁜 거짓말이 있고 나쁘지 않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짓말은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 거의 매일 들어요. 선생님 참 젊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쁜 거짓말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환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짓말을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응? 다른 사람에게 가령 착한 사람 착하다 그러고 못된 사람 못되다 그래야지. 저 사람 내 후배이기 때문에 못된 짓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러고, 저 사람은 평소에 나한테 욕만 하기 때문에 잘했을 때도 못됐다 하고, 그건 불공정한 겁니다. 응? 아무리 나한테 해를 끼치고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잘했으면 잘했다 할 수 있어야 그게 공정한 사람이죠. 이렇게 뇌물 매기는 거, 이게 불공정의 전형이죠. 청탁하는 거, 그 불공정의 전형입니다.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취직하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보면 그건 unfair, 불공정한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역지사지를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위치에 한번 서봐라. 그게 역지사지죠. 내가 거짓말 할 때 그 속는 사람의 위치에 한번 서봐라. 그러면은 좀 조심하겠죠. 이거 윤리에서 이걸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혹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한다면 해를 끼쳐라. 근데 그런 사람 없겠죠. 공자는 논에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 그런 말을 쓴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위에 성경에 있는 말이나 논에 있는 말이나 사실 둘 다 황금률로 아주 유명해요.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상당히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나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하는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도덕적이 돼야 우리 자신이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합리적 이기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합리적 이기주의. 우리도 다 이기주의자라고요. 이기주의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덕을 보는 것, 그건 비합리적인 이기주의. 그건 망할 이기주의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도 손해를 보는 이기주의.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이익을 끼치면서 나도 이익을 보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다. 우리는 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라도 좀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면은 이게 사회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돼요. 가령 모두가 다 탈세하면요, 혼자서 납세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탈세해가지고 돈이 좀 남는데 난 세금 다 빠져버리면은 경쟁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좀 자존심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정당하게 세금 낸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정당하게 세금 내는데 나도 내야지.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식으로 정직하게 납세하기가 아주 쉬워진다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줍니다. 신임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신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신임만큼 중요한 능력은 없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큰 재산이고, 저는 그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아주 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갑부가 되는 사람을 봤어요. 철저히 정직하면은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잔재주 부리는 거. 링컨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몇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얼마 또한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처세술은 뭐냐? 정직해버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처세술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체스터 대학의 실험을 하나
그 예를 들겠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이 몇 년, 2년 전에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몇 사람, 한 열 몇 사람이 모양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그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아주 맛있는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 요거 안 먹고 15분만 참으면 또 하나 더 준다. 그리고 이쪽 아이에게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15분 참은 아이들에게 줬어요. 응? 약속대로. 이쪽에는 약속을 일부러 안 지켜버린 거예요. 15분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얘들을 합쳐가지고 다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15분만 참으면은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 그랬더니 속은 그 그룹에는 하나도 안 참더래요. 다 먹어버리고. 응? 이쪽에 안 속은 아이들은 참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속아본 사람은 또 속여요. 또 속여요. 응? 속아본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믿을 수만 있으면은 절제를 하고 자기도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임을 받으면 자녀들도 그에 따라서 행동해요. 우리 동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념성이 있어요. 도덕성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갖다 저는 도덕적 선구자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좀 손해를 보면서도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욕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그래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먼저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게 전념이 돼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도 좀 이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손해를 각오하고 올바로 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욕망을 조금 억누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윤리는 사실 윤리 도덕은 욕망에 억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억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그 욕망 절제라는 것이 작용하죠. 근데 이 욕망 절제는 인간의 아주 고급 능력입니다. 짐승은 절제를 못해요. 하급 인간은 절제 못해요. 고급 인간만 절제합니다. 고급 인간이라는 건 무슨 돈 많은 사람, 뭐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고급 인간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그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비인이면 불인이요, 불인이면 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욕망의 절제를 강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해진다는 말은 절제,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우리 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그 하급 욕망을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광복 70년 우리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상당히 갖춰졌어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하부 구조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데 이제는 충분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해를 안 끼치고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할 정도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뭐 전부다. 그렇게 제가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 상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되고 특별히 그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괜찮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좋은 그 사회를 좀 만들어 남겨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